위암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젊었을 때 하는 게 좋을 거고요. 안녕하세요. 서아가 확 되면 행복해. 서아킹TV 최민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세균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마지막 수업을 했는데요. 올해 8월에 제가 정년하기 때문에 의학과 2학년을 대상으로 노벨상을 받은 위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런 수업이었는데요. 마침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은 와렌 교수와 마사랄 교수의 얘기를 제가 학생들에게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동안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에 대한 얘기가 우리 동영상에서 다뤄졌는데요. 댓글에서 많은 분이 질문을 해주신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기회에 댓글에 있던 질문들을 갖다가 답변하는 기회를 삼을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은 어떻게 감염이 됩니까? 가족끼리 식기를 같이 써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 의외로 많으셨어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세균은 이제 윗속에 깊숙이, 유전막 깊숙이 살고 있고요. 대변에 배출돼서 입으로 전염되는 걸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 외부로 배출되면 대기에 노출되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식으로 옮기는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고요. 금방 외부에 노출되면 죽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손 씻기 같은 위생으로도 충분히 예방될 수 있고요. 단지 위액이 역류돼서 침과 치아에 있던 기운들이 접촉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충치에서도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밀접한 접촉, 키스 같은 행위를 통해서 옮길 수 있고요.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제 할머니들이 입에다가 씹어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애기한테 먹여주는 그런 게 아주 흔했었잖아요. 그것들이 아주 우리나라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을 아주 퍼뜨린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입속에 헬리코박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저를 같이 쓴다든가 이러면 옮길 수는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겠죠. 그래서 거의 드물고요. 같이 식기를 사용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우리가 가능성도 있지만 일반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수저를 공유한다든가 또 개인식 접시를 갖는 거는 좋은 식습관이잖아요. 위생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많은 질문은 이제 헬리코박터의 진단 방법인데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는 어떻게 진단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위내시경을 해서 조직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보험 급여도 되고요. 근데 이제 내시경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정말 무서워서 못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호기 검사라는 것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요소 호기 검사라고 불리는데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치료를 할 때 사용 방법으로 이제 보험 급여가 되는데요. 간단하게 요소 용액을 먹은 다음에 한 20분 후에 후 불어서 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보는 방법이 아주 간편한데요. 본인이 굳이 이 검사를 원하면 이제 보험 급여는 안 되고 본인이 전액 부담해서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 치료에 대한 것인데요. 무조건 치료하진 않죠. 대개 이제 우리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를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는 소화성 궤양이나 조기암으로 수술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임부종 이런 경우는 이제 반드시 치료되고 보험 급여가 됩니다. 치료를 이제 고려해볼 사항은 특히 위암의 가족인 경우에 헬리코박터 치료를 하면은 한 50%가 예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치료를 고려를 할 수 있고요. 위축성 위염 장상폐 현상이 있는 사람이 1000명에 1명 정도에서 위암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도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치료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험 급여는 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해야 됩니다. 헬리코박터 균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은 항생제로 치료를 하죠. 보통 2가지 이상의 항생제와 유산 분비 억제제로 구성된 약을 7일에서 14일간 복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항생제 남용을 하는 국가라서 그런지 치료 성적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이렇게 먹어도 7일, 14일 동안 2가지 이상의 항생제, 3가지 약을 먹어도 70에서 80%만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5명에 1명은 치료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항생제 치료한 다음에 한 2달 후에 요소 호기 검사를 해서 균이 잘 치료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균이 치료되지 않았다면 이제 2차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를 4가지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양도 많고 먹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치료를 위해서는 그래도 꼭 드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 먹을 때부터 약을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서 보름을 먹는데 대부분은 잘 드시지만 약이 너무 많고 항생제 때문에 겁이 나서 안 드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80% 안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치료하겠다 마음 먹으시면 중간에 빠뜨지 않고 꼭 드시고 또 술 같은 거라든지 치료에 방해되는 흡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그나마 치료 성적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치료 성적이 70-80%에 불과한데요. 헬리코박터 파일리 치료가 실패하는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는 약을 잘 복용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항생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식적으로 약제를 복용해서 항생제 농도를 일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특히 빠뜨리지 않고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약을 정해진 용량과 용법에 대해 적절히 복용해야지만 치료 효과가 떨어지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흡연이나 음주를 피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항생제 내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생제를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두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서 한 주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일부는 이제 항생제 내성 검사를 하고 치료하는 것도 요즘에는 한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2차, 3차 재기준을 반복하면 95% 이상의 치료가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감염됐을 때 가족 전체가 검사하고 재기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현재까지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무조건 검사 및 치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헬리코박터 파일리균이 감염된 가족에서 재균 치료가 위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 50% 도움이 된다고 알렸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치료는 몇 살부터 받아야 되나요? 헬리코박터 파일리 치료는 위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균을 치료하지 않은 사람과 치료하는 사람을 이제 비교해 봤는데 10년을 지나서 비교해 봤더니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20년을 지났더니 차이가 뚜렷하게 있고요. 30년 정도 지나 보니까는 50% 가까이 예방이 됩니다. 이 약을 먹고 위암을 예방하려면 젊은 나이에 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소아에서 이 많은 양의 항생제를 먹는 것은 소아한테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세 정도부터 헬리코박터 파일리를 진단하고 치료해도 한 99% 이상이 치료가 된다고 하고 예방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한번 검사하고 치료받는 게 좋습니다. 특히 위암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젊었을 때 하는 게 좋을 거고요. 아마 그렇지 않은 분도 우리나라는 워낙 위암이 많은 나이기 때문에 30대, 40대에 검사를 받아보시고 헬리코박터 파일리가 있으면 본인 부담이라도 치료해보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나이 때까지 감염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20년, 30년 지나서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80대 넘어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60대, 70대에서는 어떨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홍콩에서 좋은 연구를 했더 검사를 한번 한 사람과 치료한 사람들을 다 대규모 조사를 해봤더니 나이가 드신 분이라도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 특히 나이신 분들은 위암 예방 효과도 있지만 진통소염제를 많이 먹어 생기는 궤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드시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암이 잘 생기는 내시경으로 위암을 수술했거나 위암의 전 단계인 선종을 수술한 사람들은 나이가 드시더라도 헬리코박터 파일리를 치료하는 게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재균 치료에 성공을 했습니다. 재발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재감염률은 이제 여러 보고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우리가 3%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주변에 가족이 감염되어 있는 경우가 더 재발이 잘한다는 걸 보면 가족 간 감염 같은 게 좀 중요한 원인이 될 수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재발하는 거 되게 6개월 만에 재발되는 게 많은 거 보면 치료하고 나서 죽었나 안 죽었나 검사를 했을 때 이게 제대로 판정이 안 되고 아주 적은 양의 검사에 나올 만큼 충분하지 않은 아주 소수의 박테리아가 남아있다가 다시 살아남은 걸로 생각이 돼서 실제 한번 치료되고 나서 재감염률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이 댓글에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아마 이런 답변들이 여러분이 궁금했던 것을 해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헬리코박터 파일리 세균을 치료하면 위암의 1차 예방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2차 예방 방법을 위암의 예방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리를 재균시켜서 위암을 예방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우리 전 국민의 60%가 재발했다면 우리가 약값이 10만 원이라고 되면
천만에 10만 몇 조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균이 치료되는 성적이 8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20%는 또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사람들이 또 불만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항생제를 뿌리게 되면 다른 병에 대한 항생제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1차 예방으로 추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30년 지나면 위암의 예방 효과가 확실히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기회가 있으면 헬리코박터 파이를 검사를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치료받는 걸 권장을 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